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이유와 현실적 조언. 어릴 때 한 방에서 잠들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고 평소에는 연락조차 뜸해지는 관계. 심지어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기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며 인생의 이치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이 흘러가며 갈라지듯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 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입니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 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연결고리의 상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뒹굴며 자라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싸우고 또 화해했습니다.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이 있어도 부모님이 불러서 한마디 하면 금방 풀렸고 형제 자매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자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우선순위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로 옮겨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이면서 형제 자매끼리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추석이니까. 이번엔 본가에 모이자는 명분이 있기에 어색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엔 모이자 하던 약속도 점점 흐려지고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연락조차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북적이던 집이 부모님이 떠나신 뒤엔 명절에도 텅 비어 있고 형제 자매끼리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조카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빠르게 느슨해집니다. 환경과 가치관의 차이,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같은 집,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비슷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사회로 나가면서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차이가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한쪽은 생활이 빠듯하다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50대 주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랑 통화하면 나는 애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얘기를 하는데 걔는 자꾸 해외 다녀온 얘기, 새로 산 가방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진다는 말이에요. 환경 차이는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져도 차이는 생깁니다. 도시에 사는 형제는 새로운 트렌드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시골에 사는 형제는 여전히 생활의 무게와 생계를 걱정할 수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도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스타일이고 누군가는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서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관점과 교육 방식이 달라서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은근히 쌓일 수 있어요. 형제 자매는 가족이라서 이런 차이를 견뎌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라 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형제 자매라고 해도 인생의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게 곧 어색함과 마음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 형제 자매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간호가 필요해지거나 돌아가신 뒤에 장례비나 유산 문제가 등장할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번 병원비는 여유되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어때? 장례식장 음식값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작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평소엔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도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 곁을 지키며 고생했는데 넌 멀리 살면서 왜 똑같이 가져가? 어차피 부모님 재산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수십 년 가까이 연락을 끊는 집안도 많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을 돌본 쪽은 내가 더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멀리 있던 쪽은 재산은 부모님 것인데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쌓인 감정에 고른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내 형제는 결국 돈 앞에서 저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불신으로 남습니다. 어릴 때는 몇 원짜리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교와 경쟁 심리. 형제 자매 사이에는 어릴 때부터 서로가 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구는 공부 잘한다, 누구는 운동 잘한다, 누구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어릴 땐 단순한 평가처럼 들리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와 경쟁심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그 비교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됩니다. 누구는 더 좋은 직장 다닌다, 누구는 집을 샀다, 누구는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도 은근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형제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집이 너무 크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서 괜히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 집도 나름대로 열심히 꾸몄는데 그 집을 보고 나니 말이 안 나오더라. 그 뒤로는 일부러 잘 안 가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겉으로는 잘 됐다,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는 저만큼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순간 형제 자매와의 만남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되죠.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형제 자매를 두고 비교하는 말 한마디로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큰애는 성공했는데 넌 왜 아직 그러고 있니? 동생은 자식 교육 잘 시켰더라. 이런 말은 당사자끼리 하지 않았어도 듣는 순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비교와 경쟁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함이 쌓이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괜히 피곤해집니다.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방치. 마지막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바로 형제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가까울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친구는 연락을 안 하면 멀어진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연락을 합니다. 모임을 만들고 생일도 챙기고 안부도 묻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어차피 가족이니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처음엔 괜찮아요. 한두 달 연락이 뜸해져도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봐도 가족인데 뭐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관계의 끈은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형제니까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 막상 부모님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 주제가 고작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같은 형식적인 말뿐이고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 이미 우리는 남처럼 멀어졌구나.
또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다라는 마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연락이 뜸하다가 어떤 일을 갑자기 부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히 들어주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방치가 쌓이면 관계는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관계 유지에 노력이 필요 없다는 생각, 그게 오히려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도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만나지 않으면 낯설어집니다. 가족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진다는 말은 사실 착각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마음가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관계 방식, 세상은 변합니다. 과거의 형제 관계를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가족 시대에는 대가족 시대의 관계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형제들도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고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각자 다른 생활 패턴을 갖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관계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형제 관계는 또 다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형제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고 댓글로 안부를 묻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떠나져 있고 싶으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입니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들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버리세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